자, 여기에서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 지금 블락이 가이드들을 내려오면서 각각의 B, C, D에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그것을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해서 인테그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각각의 가이드에서 이 포지션에 주는 노멀 폴스를 물어봤었는데 그 노멀 폴스도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표계를 구했으니 그 다음 할 일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입니다. 프리하게 블럭을 떼어보면 컨택이 몇 개죠? 스프링하고 가이드. 그래서 가이드에서 2개, 스프링에서 하나, 그리고 그래비티가 있고요. 그것이 X방향과 Y방향의 가속도를 발생시킵니다. 지금은 A에서 B 구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프링이 스트레치 됐기 때문에 스프링 포스는 안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를 이 가이드 쪽으로 끌어당기다 보니 가이드는 이 박스를 밀겠죠. 그래서 N 방향 그렇게 설정이 됐고요. 자, 그래서 X 방향과 Y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릭션리스라고 했으니까 운동 방정식을 다 세운 후에 F를 없애주시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없애지 말고 마지막에 식 구한 다음에 없애주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멀 폴스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을 볼게요. 이 식을 보면은 지금 A에서 B까지는 스트레이트하게 내려오니까 X방향 가속도 없단 말이죠. 노멀 폴스는 전적으로 스프링 폴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스프링이 없었다고 치고 그냥 스트레이트 폴이었다고 치면은 당연히 노멀 폴스 없죠. 그러니까 노멀 폴스가 리액션 폴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좌우로 힘을 주지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액션이 노멀 폴스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스프링이 풀 또는 푸시하고 있다고 하면 그 스프링 액션에 대해서 이게 액션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노멀 폴스가 제너레이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폴스가 여기서는 풀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워드 노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자, 일단 B에서 C의 구간도 한번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여기서 컨택 2개죠. 그 스트럭처하고 스프링 포스니까 스트럭처의 수직인 호리존탈 노멀, 그 다음에 스프링 포스 그래비티가 있고 그것이 여기서는 R theta 코디네이트를 잡았기 때문에 R theta 액셀러레이션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운동방정식을 B에서 C를 구해보면은 R방향의 force, 노멀 force랑 그 스프링 force gravity는 R방향의 acceleration term 외우셨죠? R 더블 닷 마이너스 R theta 닷 square.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은 이제 그 friction force, friction 없으니까 0 해주고요. gravity에 의해서 2R 닷 theta 닷 Coriolis acceleration이죠. 그 다음에 R theta 더블 닷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레디어스가 컨스탄트니까 R방향의 타임 베리에이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픽스 레디어스 때문에 이게 좀 더 간단해집니다. 자, 그래서 A에서 B 구간 운동 방정식 구했고요. B에서 C 구간의 운동 방정식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멀 폴스 구해야 되니까 노멀 폴스가 구해져 있는 이 식을 봅니다. 이 식을 보면은 A에서 B 스트레이트 폴링 할 때는 전적으로 액션이 스프링 폴스였고요. 그것에 의한 리액션 폴스로서 노멀 폴스 작용했고요. 이걸 보니까 노멀 폴스가 지금 여러 군데 엮여 있습니다. 노멀 폴스가 스프링 폴스랑도 관련 있고 중력이랑도 관련 있고 그래서 뭔가 액션,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을 발생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커브드 모션이 되니까 노멀 폴스가 뭐가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스프링 폴스뿐만이 아니라 그래비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운동하고 있는 R 오메가를 운동하고 있는 모션과 어떤 스트럭처에 의해서도 노멀 폴스가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이 두 식을 살펴볼게요. 똑같이 노멀 폴스가 AB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BC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사실 이제 B점이 겹친다고 치면은 이 두 식이 갑자기 변하는 건가? 이 A 구간에선 이렇게 되다가 B 구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 이게 지금 컨티뉴어스 한가요? KX는 B 구간 직전과 직후에 거의 똑같다 치고 mg sin 세타 역시 세타가 0도니까 0이라고 치면 위의 식에서는 0이었다가 밑에 식에서는 r theta 닷 스퀘어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 r theta 닷 스퀘어가 0이냐 B점에서 뭐 그런 생각. 그래서 과연 이 노멀 폴스가 컨티뉴어스 하냐. 만약에 디스크리트하다면 그거는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들여다보다 보니까요. 복잡하니까 좀 더 간단하게 해놓고 생각해 봅시다. 자, right before B하고 right after B와 식의 차이는 보면은 이 식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스프링이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definitely normal force는 outward 방향입니다. 오른쪽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n이 지금 kx와 mg와 이거의 함수예요. 지금 mg는 그냥 b면은 거의 세타 0이가 무시한다 치더라도 따라서 이거의 방향을 바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디스크리트하게 바뀌니까요. 여기서 이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이 세타 닷은 요 점을 지날 때 세타 닷이에요. 이 점을 지날 때 이 지금 요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이 왜 생기는지 보면 얘는 직진하려고 하는데 컬비한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속도의 벨라시티 방향이 탄젠셜하게 바뀝니다. 따라서 원래 이렇게 가던 애를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뭔가 가속도가 발생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가속도를 발생시키기 위한 포스가 작용하게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요. 인워드로. 자, 그래서 n이 이렇게 컬비 스트럭처에 들어왔을 때는 운동하고 있는 애가 컬비 스트럭처에 들어오면 스트럭처 자체가 노멀 포스를 스트럭처 자체가 운동하고 있는 애랑 부딪히면서 노멀 포스를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놀이공원 가시면은 뭐죠? 롤러 뭐죠? 그 청룡열차 같은 거 그거 갈 때 갑자기 컬버처가 생기는 경우 직선으로 가다가 곡면 생기면은 노멀 포스 느끼잖아요. 네,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넷 포스가 결국은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 요거를 발생시키게끔 이게 넷 포스 결론적인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노멀 포스를 여기서 바깥쪽이다 안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스프링 포스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만약에 스프링 포스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하면 사실 스프링 포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당겨주고 있으면 노멀 포스 완전 아웃사이드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면 스트럭처로부터 오는 이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따라서 n이 얼마라고 이렇게 딱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n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들을 대입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선 지금 세타 닷이 필요하고요. 세타 닷은 결국 이 B점을 지날 때 속도잖아요. 그리고 B점을 지날 때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자, VB는 지금 벌티컬 방향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터스 1에서 2까지 벌티컬 이퀘이션을 모션을 적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에서 2라는 스테이트 갈 때까지의 운동 방정식 이것을 적분을 해보면 work done by the gravity와 spring force가 kinetic energy change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B점에서의 속도를 알 수 있고요. B점의 속도를 대입을 하면 B점에서 얼마만큼의 노멀 포스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B에서 C를, 그러니까 B에서의 그 노멀 포스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B에서 C로 이동할 때의 노멀 포스와 그 웍던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B에서 C로 갈 때 이 델타 KX, 델타 요 값은 다 컨스턴트입니다. 그래서 이 노멀 포스는 그러니까 그 컨스턴트라서 0이라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값이죠. 자, 그래서 노멀 포스는 스프링 포스와 중력 그리고 이 운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앞에서 마찬가지로 노멀 포스를 구하려면은 이 벨로시티를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아까 B점을 갈 때는 요 스테이터스 1에서 여기 스테이터스 2로 오는 이것을 적분해서 요 순간 지나가는 벨로시티를 구했는데 만약에 이제 커브드 구조에 와서 1에서 2까지 의미의 어떤 세타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의 세타 닷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마찬가지로 이 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식에 지금 세타 닷을 구하려면 세타 닷을 가속도로부터 적분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타임에 대해서 적분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스테이터스는 결국 그 커버처의 어느 포지션이냐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지션에 대해서 적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이번에는 dx가 아니라 이제 이 세타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rd 세타라고 표현을 해서 양변을 rd 세타로 적분을 해주면 우리는 mgr sin 세타는 그 운동에너지 변화량, 사실은 이제 중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라는 이 식인데 이 work energy relationship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우리가 세타 닷을 구할 수 있고 이 세타 닷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노멀 포스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듯이 일단 curved structure에 들어왔을 때 뭔가 이 가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gravity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스프링 포스는 그 vertical하게밖에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속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에 의해서 속도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이 노멀 포스를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게 빨라질수록 그 노멀 포스가 커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게 모션에 의한 모션과 스트럭처에 의해서 노멀 포스가 리액션으로 작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다 마이너스 사인인데 얘만 지금 볼을 모르는데 이게 이 값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다면 노멀 포스는 심지어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바깥쪽으로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 문제를 이퀘션 오브 모션과 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는데요. 몇 가지 좀 더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n이 계속 A, B, C에 대해서 바뀌는 걸 봤는데 그 프로파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만약에 그런 프로파일이 있는데 지금 이제 스프링이 없다면, 스프링이 없이 그냥 얘가 이렇게 매끄러운 마찰이 없는 거에서 이렇게 갔었다면 노멀 포스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점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컬비 가이드 가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쭉 이렇게 가면은 또 노멀 포스나 뭐 블라스티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았지만 기계인이라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하면서 문제를 바꿔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피직스를 이해하고 실력을 쌓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려볼게요. 이제 가로축을 노멀 포스의 크기라고 하고요. 이제 이쪽 오른쪽을 플러스로 놔서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로축을 세타, 각도라고 할게요. 이제 0도일 때가 B,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180도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분석했던 게 뭐였었냐면 스프링이 없다면은 이 벌티컬 쭉 내려올 땐 0이죠. 그죠? 그냥 힘이 없으니까 호리존탈 방향의 액션이 없기 때문에 리액션인 노멀 포스는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컬비 스트레치에 딱 들어오면 스프링이 없을 때예요, 지금. 그러오면은 디스크리트한 점프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니셜리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 블라스티가 있는데 스트럭처 때문에 블라스티가 이렇게 변경되니까 이러한 뭔가 노멀 포스가 작용해서 센트리피얼 액셀러레이션 생기고 이렇게 점프가 생깁니다. 노멀 포스에 점프가 생겨요. 그리고 빨리면 빨릴수록 커진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충 생각을 해보면은 세타가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구간에서는 노멀 포스 0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컬비한 스트럭처에 오면은 뭔가 디스크리트한 점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면 점점점 오메가가 빨라지잖아요. 오메가가 빨라지니까 점점점 증가할 것이고 C에서 일단 가장 빠르다가 D에서 점점 느려지니까 D쯤 가면은 다시 느려질 것이다. 뭐 대충 이런 값을 가지겠죠. 따라서 뭐 굳이 분포를 그려본다면 뭐 이런 대충 곡선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를 갖겠구나. 그리고 훨씬 이니셜 값이 만약에 빨랐었다면 오메가가 좀 더 큰 오메가 값이었다면 그런 것은 사실은 이 디스크리트 값도 커지게 되는데요. 예, 훨씬 더 큰 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반에 이 문제처럼 스프링으로 컴프레스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 이니셜 디렉션이 아웃워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는 스트레치 되어 있는 경우였는데 만약에 이니셜리 컴프레스 되어 있다고 치면은 이게 컴프레스 되어 있다고 치면은 스프링 포스는 이쪽 바깥으로 작용하고요. 따라서 이 블락을 이쪽 가이드 쪽으로 밀게 되죠. 따라서 이니셜리 노멀 포스는 인워드, 이거 맞습니다. 인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리 0이 아니라 이니셜리 뭔가 인워드에 있는 값으로 시프트가 되게 되겠고요. 그 시프트 된 상태에서 똑같이 BCD라는 커브 스트럭처에서 이런 분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점 근처에서 스트레이트한 경우는 여러분 혼자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그 B점 근처에서 사실 이 상대적인 컨트리뷰션이거든요. 얼마나 빨리 오고 있었느냐, 또는 얼마나 스프링이 이니셜리 스트럭처 블럭을 가이드에 붙이고 있던지 아니면 밀고 있던지 당기고 있던지 차인데 스프링 포스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스프링이 이제 컴프레스 돼 있다고 스트레치 돼 있다고 생각할게요. 요게 플러스로 놓겠습니다. 문제처럼요. 어마어마하게 큰 값으로 스트레치 돼 있다고 치면은 당기는 힘이 무지하게 크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무리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스트럭처 때문에 디스크리트 변화가 온다 해도 definitely 노멀 포스는 바깥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뭐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얘가 엄청 막 빨리, 자유낙하 아니라 빨리 지나가고 있다고 치면, 스프링보다 이 애가 도미넌트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멀 포스는, 인월드를 향하게 되고요. 그래서 노멀 포스가 리액션 포스로서 다른 작용하고 있는 포스와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하는 면에서 에미 퀘스천을 준비해 봤습니다.